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적 설계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최초 생명 이전에 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성을 원형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즉,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고고학적인 유물을 출토해서 고대 문명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은 당시에 인간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만 최초 생명 이전에 어떤 지성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성을 원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주장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의 일단의 과학자들은 그 외계 지성을 탐사하는 일을 하는데요. 세티라고 해서요. 그 외계 지성을 탐사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SETI라는 것은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의 약자인데요. 이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러한 시그널들이 어떤 특정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외계 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외계로부터 들어오는 시그널들 중에서 그런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탐지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계 지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이런 그 지적 설계에 대한 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 외계 지성을 탐사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설령 그러한 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시그널을 탐지했다고 하더라도 지성의 존재를 원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거는 말이 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성이 있는지 없는지, 외계 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 외계로부터 들어오는 시그널을 분석을 해서 혹시 그런 시그널들이 정보가 풍부한 그런 그 시그널들이 들어온다면 그걸로부터 외계 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생명 이전에 어떤 지성적 존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정보로부터 그 지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지적 설계에 대한 타당한 반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적 설계 논증이 무지에 근거한 논증이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이런 비판자들은 지적 설계 논증이 자연적 과정은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자연적인 원인, 즉 지성적 존재를 원용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지적 설계 논증이 단지 자연적 과정이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에만 근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셨다면 잘 이해하시겠지만 지적 설계 논증은 자연적 과정이 특정화된 정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연적 과정에 비해서 정신을 가진 지성적 존재는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한결같은 경험적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설계 논증은 무지에 근거한 논증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에 근거한 논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 역시 지적 설계론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 타당성이 없는 반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세계에서 유명해진 지적 설계에 대한 반론인데요. 도킨스는
만약 생명체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면 그 설계자는 누가 설계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지적 설계 논증은 설계자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불러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킨스의 주장은 간단히 말하면 문제된 결과에 대한 적합한 설명이 주어졌더라도 그 문제된 결과의 원인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면 그 설명은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간단히 도킨스의 주장을 반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보시면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 글들은 어떤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또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책의 글이 어떤 지성적 존재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그 설명을 무효화시키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이 지성적 존재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과 그 저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질문일 뿐이지 비록 여러분이 그 저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책의 글을 보면 이것이 어떤 지성적 존재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생명체를 설계한 지성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체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특정화된 그 엄청난 정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지성적 존재에 의해 설계된 것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을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처음에 무엇이 존재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대조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유물론은 처음에 존재했던 것이 물질이었다는 관점이고 반면에 유심론은 처음에 존재했던 것이 정신이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도킨스와 같은 많은 진화론자들이 유물론을 지지하는 반면 지적 설계론은 유심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적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생명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생명체의 지적 설계 사인은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단백질과 DNA를 독립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단백질과 DNA는 상호 의존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도표를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은데요. 중요한 것은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는 DNA의 정보가 필요한데 DNA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또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들에 대한 합성 정보는 또다시 DNA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명은
처음부터 단백질과 DNA의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출발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백질과 DNA의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통합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과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한결같은 경험상 컴퓨터와 같은 통합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오직 지성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생명체의 통합된 복잡성을 가진 시스템은 오직 지성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생명체의 지적 설계는 우리의 한결같은 경험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